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HLB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나 손실 중에 위치한 분들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HLB는 여기서 왜 올랐고 왜 급락 나왔고 현재 이 위치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손실 중인 분들은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 그 부분을 일러드릴 거고요. 어차피 지금에 대한 현재 주가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분명히 여러분들은 수익으로 바꾸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면서 최종적인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까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HLB.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요 부분에서 이런 상승, 그리고 이런 상승,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역시나 이 상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베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지금 위치한 주가에서 제가 도와드렸던 대로 요 부분에서 접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하한가 치고 그 다음날은 이 부분에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니 지금 막상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빠질까봐. 그죠?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기업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슈를 설명해 드릴까요? 자, 그러면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 만일에 수급이 있고 그리고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재료요? 수급이요? 저는 그냥 수급을 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어떠한 재료도 수급이 딸리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우리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다음엔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시장이고요. 재료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돼 있다 해서 하락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나 수급의 논리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급을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수급들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HLB 우리 볼 텐데 어디서부터 다뤄야 될까요? 자, 요 부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부분 한번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하한가 치고 다음날 얼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는지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아마 4주 전에 주식 투자는 정해놓은 규칙이 없다. 때로는 시장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한가 친 그 다음날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제가 받아내자라는 의견을 이야기해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 먼저 보고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고기 닦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인생의 선배님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받아내세요. 라고 했던 거 뭡니까? 금리가 인하 기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금 미국의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나빠 있는가라고 하면 그러지 않다. 심미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유한양행 어떻죠? 바이오 종목인데 거꾸로 올랐죠. 리게캠 바이오 이중항텔 다룹니다. 오르죠.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나쁘지 않다. 이때 움직였던 이때 금리 동결을 통해서 올라갔던 주가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룹사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반등의 무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거 환경이 조성됐을 때 바로 알아낼 수 있었어요? 라고. 자, 이때를 보게 되면 46,850원일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일러드렸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이 부분의 하락을. 다만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환경, 금리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요 부분에서 도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풀리는 날 쭉 해서 오르죠.
자, 결국은 뭐냐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 HLB만 하락을 줬을 뿐 날짜를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이죠. 5월 21일 한번 적어 볼게요. 5월 21일.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크게 올랐던 종목이 있던데 무엇이지? 리게캔바이오, 리가캔바이오. 결국 보면 자, 리가캔바이오. 어떻죠? 흐름. 그리고 제가 HLB 이야기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죠. 알테오젠과 같이. 자, 알테오젠도 보게 되면 언제 오른지 한번 볼까요? 5월 21일 봅시다. 자, 요쯤이죠. 요쯤이죠. 자, 상방에 대한 시선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오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캄렐리즈밥과 리보세라믹 이게 언제 돼요? 이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FDA 공으로 맡깁시다. 예? 항서제약 발표한다고 해도 발표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죠? 언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잘 봐요. 이게 빠지는 날짜가 왜 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쓸데기 없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정말 피화되는 소리죠.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을 0으로 시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인데 잘 보세요. 5월 21일 날짜죠. 결국은 오르죠. 자, 요거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과 HLB 이게 향후에 저희가 써먹을 전략인데 제가 요 부분에서 분명히 반등은 온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격도 있다 영상을 같이 볼 텐데 가격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 참조하라고 했죠. 요 부분이 뭐였죠? 예.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79,600원에 발행했는데 55,7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조항이다. 최근에 나왔던 이 전환사채 이슈 있었죠? 무엇입니까? 가격을 낮췄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전자공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가액을 낮추죠. 자, 전환가액의 조정 6월 10일 날 낮추죠. 얼마로? 59,154원 79,670. 근데 시가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는 요 가격 59,154원이 돼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 단발적으로 55,000원은 분명 심적인 지지선이 될 겁니다라는 코멘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진입해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들 중에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끄집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둘이 보면 코스닥의 바이오 쌍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봐요. 2월에 올랐죠. 그리고 언제죠? 4월. 고봉을 때렸죠. 오르는 거 언제인지 아세요? 3월 20 며칠? 4월 5일. 4월 5일. 이제 적어 볼게요. 4월 5일. 상승.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 한번 쭉 급증 나왔죠. 자, 여기 봅시다. 상승, 하락. 자, 볼게요. HLB와 지금까지 흐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도와드렸던 거고 2월 봅시다. 상승 똑같죠. 4월 그죠? 조정받았죠. 4월 551 반등. 근데 여기서 부러진 거는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부러진 거고 결국은 여기서 제가 세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린 거죠. 자, 금리적인 환경이 결국은 이 부분은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바뀌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실어낼 수 있었고 금리 인하 기다렸다가 없다라고 해서 부러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스라엘 전쟁권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이고 요 부분은 무엇이다? 예, 맞죠. 요 부분은 임상 데이터 때문에 부러진 거예요. 결국은 요 상승도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세 가지 사실이잖아. 첫 번째, 전환사채에 대한 마지노선이 존재한다. 그들이 손해보지 않는다. 두 번째, 어떤 금리적인 환경이 다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걸 HLB, 알테오젠, 리게캔바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지표는 다 뜯어본다고 했죠. 자, 영상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전략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요 부분이죠. 아까 보던 거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게 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자, 뒤로 좀 돌아가 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환사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널도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집중하시고 그리고 히든 종목 드린다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권으로 100%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님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로 다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의 데이터 전부 다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금리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종목을 차트로 보고 접근하지 마세요. 환경이라는 부분을 보고 대외적인 악재가 있는가 없는가,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됐는가, 그리고 전환사채도 슬쩍 우리 힌트로 55,400원이라는 것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여기 힘있게 실어내실 수 있었나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고 실제로 도와드렸습니다. 그죠? 라이브 채널에서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나뎃 이야기는 안 하세요? 요거는 공은 저쪽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닌가? 자, 저는 그냥 이걸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리보세나뎃은 뭐예요? 표적항암제죠. 캄넬리주맙은요. 면역항암제죠. 표적항암제는 뭐예요? 그 암만 치료하러 들어가는 거죠. 캄렐리주맙은 뭐예요? 항서제약에. 결국은 이 면역항암제는 면역을 끌어올려서 다른 암도 기타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을 합하니까 간암 치료제 하나만 대상으로 했던 리보세라믹. 병용요법. 이게 면역항암제 섞었으니 간암, 대장암, 폐암, 기타 등등 좋다. 아스코. 이거 아닐까요? 저는 항상 필드에서 몇천억으로 운영했을 때 러프한 투자를 강조했어요.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오, 좋죠. 더 중요한 건 질러야 되는 타이밍인가. 진양권 회장은 왜 이때 강하게 IR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요 부분 한번 했었죠. 2번. 안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부분은 타이밍이 왔을 때 질러낼 수 있는가. 요 부분과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이 작았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50% 넘는 상승인데.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이때도 금리 이야기인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왜 보여드릴까? 라이브 채널 보여드릴 텐데 이따 종목도 하나 일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500만 원 됐다는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500만 원 정도 반 이상 50% 정도 마이너스 난 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요 부분의 접근, 요 부분의 접근이죠. 요거 한번 보고요. 자, 요때자 영상을 볼 텐데 좀 크게 키워서 볼게요. 15,900원일 때 알테오젠부터 HLB 생명과 금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손실을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이때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금리 이야기 중에 이때 당시에는 NDF 환율이란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뭐랄까요? 좋은 환경이 되고 있죠. 왜 걔네들에 대체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원하고 실적 발표도 뚜렷하게 좋게 나왔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자, 갑시다. 금리 이야기로 시작해서 금리 이야기를 끊으네요, 오늘. 결국 라이브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달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죠? 결국 뭐냐면 이때 당시 영상을 제작했을 때 4월 5일, 그리고 역시나 반등을 줄 때는 4월 5일 동일시하고 동일시 오르고 금리 때문에 부러지고 다시 오르는 타이밍도 똑같다. 자,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지금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상방에 대한 무게보다 박스예요. 근데 이렇게 상승 나오죠. 끝까지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한 15% 급등했다 만일에 재료를 도발하면서 거의 그냥 밑으로 끌어내리듯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은 우리는 충분히 기다린 상태에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라이브 실시간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라이브 채널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왜 뭐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경각심을 알리고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꾸고 싶다. 근거 없는 유튜버를 경계하고 시장을 보는 큰 판을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제 개인 폰이거든요. 네. 010-4822-8706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H, 영어로 아니면 H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채널,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하죠. 채널로 도와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HLB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앞을 예측하면 안 된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질러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때로는 HLB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쪽으로 010-4822-8706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달라질 부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빠질 때 매수하는 게 답이 아닌 찔러 넣을 때 찔러 넣는 거, 하한가 칠 때 사는 게 아닌 찔러 넣을 때 찔러 넣는 거, 55,000원 그리고 나서 시장. 결국 뭐냐면 얼마나 큰 수익을 올렸습니까, 여러분들? 55,000원 위로 가서 63,500원 갔으니 정말 큰 수익을 올렸습니까? 이 부분이 큰 수익입니까? 이 부분이 큰 수익입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가 있죠. 이제 10,000명, 500명 남았습니다. 자, 일단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히든 종목을 안 드렸구나. 이거부터 할게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과 그리고 뭘 섞었다? 맞아요. HLB 비교했죠. 역시나 최근에는 엔캠,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광무, 그리고 백광산업 이야기를 해드렸고, 엔캠은 또 확산을 하면서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일딩스를 이야기했죠.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산업을 이해하는 투자. 바쁘신 분들은 010-4822-8706으로 본인이 보유한 종목 이름과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남은 이 6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릴 텐데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진행돼요. 그냥 무지기성의 종목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투자냐면 이따 교육 진행했던 부분 살짝 보여드릴 텐데 과거 건데, 자, 덕산테코피아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엔캠 우상향이 나오죠. 엔캠 잘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같은 전액을 다룬다 이거예요. 같이 움직이죠. 그죠? 우상향, 솔브레인홀딩 정의 전액을 다룬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산업을 읽는 투자자인데 솔브레인 홀딩스 어때요? 그죠? 같은 산업, 전액 산업. 자, 그럼 중앙첨단 소재. 자, 요 부분부터 보게 되면
5월 16일자로 오르죠. 리튬이엄을 다룬다. 전액의 핵심 소재. 산업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광무 똑같은 시즌에 오르죠. 백광산업, 리튬이엄, 육바라, 예, 리튬. 결국 같은 시즌.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산업군이 움직이는 것만 잘 찾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을 읽는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인생의 선배님들도 그 누구도 100만 원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채널은 필수로 여러분들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 부분 이쪽으로 종목명 뭐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종목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유는 뭐하냐면 제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면서 라이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어떤 정보가 검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보다는 한 10분 정도 빨리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슬쩍 보여드릴 텐데 그날 있었던 이런 이슈들 올려드리고 어떤 이슈들이 등장을 하는가 이 부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 수익을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올려드리는데 야, 정말 잘하셨네. 예. 오늘도 이거 뭐죠? 에이프릴 바이오? 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커버해드렸죠. 볼까 오늘? 상한가 쳐더라고. 그냥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 바로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올려드렸어요. 항상. 그럼 아시게 되면 아 이거 추가 매수하라는 거구나 알 수 있겠지. 3시 15분에 올려드렸죠. 이렇게. 자, 항상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니까 라이브 채널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도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여 한번 해보시라고 하십시오. 모두 다 선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 포트폴리오 진행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뭐 공유하시잖아요. 지인끼리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제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10억 이벤트는 이미 6억까지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요 부분 참여해 보시고. 자, 조금은 좀 차트가 좀 더럽죠. 더럽다는 표현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을 땐 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더러워요. 근데 이 종목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한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첨부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바이오에 관심이 많겠죠. 지금 업종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17,780원까지 올랐던 건데 이 부분에 와 있죠. 유통지수 대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22%밖에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기술 이전 비용 이미 수취한 기업이고요. 현대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을 동반한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올해 임상 3상 추진으로 인해서 과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제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들어드렸던 부분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위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HLB, IR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시장 모임을 읽는 방법을 이해하자라는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해봤네요. 자, 그럼 어떤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가 슬쩍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